출근 시간이 막 지난 아침, 회사 로비에는 분주하게 움직이는 직원들이 가득했어요. 누군가는 커피를 들고 걸었고, 누군가는 바쁘게 전화 통화를 하며 사무실로 향했죠. 그들 사이로 한 남자가 조심스레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단정한 정장 차림에 아직은 조금 서툰 발걸음, 어깨를 쭉 펴려 했지만 긴장된 표정이 얼굴에 남아 있었어요. 그는 바로 오늘부터 이 회사에서 함께 일하게 된 신입사원 강진우였어요. 진우는 접수대 앞에 서서 가볍게 숨을 들이마신 후 준비된 듯 또렷한 목소리로 인사를 건넸어요.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함께 일하게 된 강진우라고 합니다. 인사 담당자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그를 반겼어요. 어서 와요. 강진우 씨. 우리 회사에 오신 걸 환영해요. 손을 내밀자. 진우는 깍듯하게 악수를 건넸어요. 비록 표정은 침착해 보였지만 손끝이 살짝 떨리는 게 느껴졌어요. 이제 시작이야. 첫인상이 중요하니까 실수하면 안 돼. 스스로 다짐하듯 마음을 다잡았어요. 이곳에서 어떤 일을 하게 될지, 어떤 사람들을 만나게 될지, 긴장도 됐지만 설렘도 함께였어요. 그런데 그 순간 진우의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회사 창가 사무실에서 내려다보고 있던 사장 강도연. 진우가 인사를 나누는 모습을 바라보던 그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어요. 손에 쥐고 있던 서류가 미세하게 흔들렸어요. 저 아이? 순간 머릿속에서 오래전 기억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착각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진우의 얼굴, 눈빛, 입가의 선까지 너무 닮아 있었어요. 그가 20년 동안 잊으려 했던 얼굴과 설마 자신도 모르게 손을 쥐고 있던 서류를 꽉 움켜쥐었어요. 의심이 아니라 확신이 들기 시작했어요. 강도연은 창가에서 굳은 채 서 있었어요.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강진우. 자신과 눈이 딱 마주쳤어요. 진우는 순간적으로 고개를 갸웃했어요. 위층에서 자신을 바라보는 사람이 누구인지 몰랐지만 자신을 뚫어지게 바라보는 눈빛이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저 사람 누구지? 하지만 진우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며 다시 시선을 돌렸어요. 그저 회사의 높은 직급에 있는 사람 정도로 생각했죠. 하지만 도연은 달랐어요. 그의 시선은 아직도 진우에게서 떨어지질 않았어요. 진우야. 자신도 모르게 아주 작은 목소리로 그 이름을 중얼였어요. 기억 속에서만 불러봤던 이름, 이제는 부를 수 없는 이름이라고 생각했던 그 이름. 내가 어떻게 여기? 도연은 크게 숨을 들이마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장이 너무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아니야, 아닐 수도 있어. 하지만 너무 똑같잖아. 그때 사무실 문이 열리며 비서가 들어왔어요. 사장님, 곧 회의 준비 들어가셔야 합니다. 하지만 도연은 여전히 창밖을 바라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비서는 이상한 낌새를 느끼고 도연을 바라봤어요. 사장님, 그제야 도연은 천천히 고개를 돌리며 작은 목소리로 답했어요. 그래요. 알았어요. 비서가 고개를 끄덕이며 문을 닫고 나가자 도연은 다시 창밖을 바라봤어요. 진우는 이제 다른 직원들과 함께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고 있었어요. 그의 등 뒤를 바라보며 도연은 깊이 눈을 감았어요. 이제 막 첫 출근을 한 신입사원과 그를 가만히 내려다보는 회사의 사장. 아무도 몰랐어요. 오늘 이 순간부터 잃어버린 시간이 다시 흐르기 시작할 거란 걸요. 강진우는 사무실 문을 열고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어요. 책상마다 직원들이 바쁘게 일하고 있었고 그 사이에서 자신을 향한 몇 개의 시선이 느껴졌어요. 신입 왔나 봐. 오늘부터 같이 일하는 분이구나. 작은 속삭임들이 들려왔지만 진우는 최대한 침착하게 행동하려 했어요. 가볍게 고개를 숙이며 인사를 건넸어요.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함께 일하게 된 강진우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직원들은 가볍게 미소를 지으며 그를 맞이했어요. 그중 한 사람이 다가와 손을 내밀었어요. 반가워요. 강진우 씨. 저는 이 팀에서 일하는 박성훈입니다. 앞으로 같이 잘해봐요. 진우는 그의 손을 잡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잘 부탁드립니다. 책상을 안내받고
자리에 앉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묘하게 불안했어요. 이 회사에 들어오기까지 쉽지 않은 길이었지만 막상 첫 출근을 하고 나니 이상한 감정이 들었어요. 이곳, 뭔가 익숙한 기분이 들어 분명 처음 들어오는 회사인데 공간 자체가 낯설지가 않았어요. 어딘가 아주 오래전 기억 속에서 본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같은 시각, 사장실. 강도연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자리에 앉았어요. 손가락을 관자놀이에 가져가며 천천히 눈을 감았어요. 강진우 설마 그 아이일 리가 없잖아. 자신이 그렇게 오랫동안 찾았던 아이, 결국 찾지 못했던 아이. 도연은 두 손을 깍지 낀 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어요.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설마가 사람 잡는다고 하잖아. 내가 정말 그 아이란 말이야? 그럴 리 없다고 수없이 되뇌었지만 기억 속에서 사라지지 않는 얼굴이 방금 본 신입사원의 얼굴과 겹쳐졌어요. 도연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어요. 아래층 사무실을 내려다보며 진우의 모습을 찾았어요. 그는 이미 직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자신의 자리로 안내받고 있었어요. 멀리서 바라보는 그 뒷모습조차도 어릴 적 마지막으로 봤던 아이의 뒷모습과 너무나 똑같았어요. 이렇게 우연일 수가 있을까? 도연은 헛웃음을 지으며 얼굴을 감쌌어요. 아니야, 그냥 닮은 걸 수도 있어. 하지만 자신의 가슴 깊은 곳에서 아주 오랜만에 요동치는 감정이 올라오고 있었어요. 그 감정이 뭔지 도연은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 아이라면 날 기억하고 있을까? 도연은 깊이 눈을 감았어요. 20년 전 자신의 품에서 사라졌던 아이, 그리고 이제 다시 눈앞에 나타난 그 얼굴. 그가 정말 잃어버린 아들일까? 아니면 단순한 착각일까? 머릿속에서 질문들이 떠다녔어요. 하지만 답을 찾기 위해선 직접 확인하는 수밖에 없었어요. 강진우는 책상 앞에 앉아 사무실을 둘러봤어요. 딱히 특별할 것 없는 공간인데도 묘하게 익숙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 중에서도 사장실이 있는 방향을 바라볼 때마다 이상하게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이게 대체 뭐지? 진우는 고개를 저으며 생각을 떨쳐내려 했어요. 그때 같은 팀 동료 박성훈이 다가왔어요. 진우 씨, 점심 먹으러 가실래요? 진우는 잠시 망설였어요. 하지만 이대로 앉아 있어 봤자 더 복잡해질 것 같았어요. 네, 좋아요. 성훈과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고 구내식당으로 내려갔어요. 그런데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기 직전 사장실에서 나오는 강도연의 모습이 살짝 보였어요. 그 순간 진우의 머릿속에서 희미한 기억 하나가 스쳐 지나갔어요. 짧은 순간이었지만 이 사람을 어딘가에서 본 적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하지만 아무리 떠올려 보려 해도 정확한 기억은 나지 않았어요. 그저 가슴 한쪽이 묘하게 울리는 기분이었어요. 사장실 문이 조용히 닫혔어요. 강도연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강진우의 신입사원 인사 기록 서류를 집어들었어요. 천천히 서류를 훑어 내려가던 도연의 손이 한 부분에서 멈췄어요. 고아원 출신. 순간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이제 더 이상 우연이라고 할 수 없었어요. 도연의 머릿속에서 20년 전 기억이 떠올랐어요. 마지막으로 손을 놓쳤던 그날, 그 아이는 사라졌고 그 후 아무리 찾아도 행방을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만약 지금 눈앞에 있는 강진우가 정말 그 아이라면 이제라도 확인해야만 했어요. 도연은 핸드폰을 집어들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박 실장, 신입사원 강진우에 대해 조사 좀 해봐. 전화를 끄는 도연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구내식당으로 향하는 강진우의 뒷모습이 보였어요. 내가 정말 내 아들이 맞다면. 도연은 다시 한번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이제라도 다시 찾고 싶었어요. 하지만 과연 강진우가 이런 자신을 받아들일 수 있을지 걱정이 되었어요. 구내식당에서 밥을 먹던 강진우는 손에 쥔 숟가락을 내려놨어요. 눈앞에 음식이 제대로 보이지 않았어요. 진우 씨, 입맛 없어요? 옆에서 같이 식사를 하던 성훈이 묻자 진우는 어색하게 웃었어요. 아, 네. 그냥 좀 생각이 많아서요. 그 말에 성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입사 첫날이라
그럴 수도 있죠. 사장님 봤어요? 진우는 순간 움찔했어요. 사장님요? 응. 강도현 사장님. 이 회사 창립자기도 하고 완전 대단한 분이라던데. 도현이라는 이름을 듣는 순간 진우의 머릿속에서 알 수 없는 감정이 소용돌이쳤어요. 그리고 아주 희미한 장면 하나가 떠올랐어요. 어디선가 따뜻한 손길이 자신을 감싸던 기억, 낮은 목소리로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던 누군가, 그리고 흐릿한 얼굴. 하지만 아무리 집중해도 선명하게 떠오르지 않았어요. 진우 씨, 무슨 생각해요? 성훈의 말에 진우는 급히 정신을 차렸어요. 아니에요. 그냥 어디서 들어본 이름 같아서요. 그렇게 말했지만 가슴 속에 남아있는 이 낯선 감각이 좀처럼 사라지지 않았어요. 같은 시간 사장실에서는 강도현이 오래된 상자를 꺼내고 있었어요. 그 안에는 20년 전 잃어버린 아들의 흔적이 남아 있었어요. 작은 운동화 한 켤레, 낡은 인형 한 개, 그리고 빛바랜 가족 사진 한 장. 도연은 사진을 손끝으로 어루만지며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내가 널 얼마나 찾았는지 내가 알기나 할까. 도연은 눈을 감았어요. 그날 유원지에서 잠시 한눈을 판 사이 아이의 손이 스르르 빠져나갔어요. 그리고 다시는 찾을 수 없었어요. 20년 동안 그는 자신을 용서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이제 그 아이가 다시 눈앞에 나타났어요.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만회할 수 있을까? 도연은 사진을 손에 꼭 쥐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멀리 보이는 신입사원 강진우. 이제 시간이 멈춰 있을 순 없었어요. 어떤 식으로든 진실을 밝혀야 했어요. 퇴근 시간이 다가오자 진우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어요. 하지만 발걸음이 쉽게 떨어지지 않았어요. 오늘 하루 종일 머릿속에서 사장님의 얼굴이 떠나질 않았어요. 분명 처음 본 사람인데 어쩐지 익숙한 느낌이 들었어요. 도대체 왜 이런 기분이 드는 거지? 진우는 조용히 복도를 걸으며 사장실 쪽을 바라봤어요. 문이 닫혀 있었지만 안에서 불이 켜져 있는 게 보였어요. 망설이다가 한숨을 내쉬고 발길을 돌리려던 순간 문이 살짝 열리더니 안에서 도연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진우야. 순간 진우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분명 도연은 혼잣말을 하고 있었는데 그 목소리는 너무도 간절했어요. 진우는 무의식적으로 문 앞에 한 걸음 다가섰어요. 내가 맞는 거니?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진우는 멈춰섰어요. 뭔가 확신할 수는 없지만 가슴 한쪽이 이상하게 저릿했어요. 내가 뭘 듣고 있는 거지? 진우는 복잡한 기분으로 주먹을 꽉 쥐었어요. 그리고 아무 말 없이 그 자리에서 돌아섰어요. 도연은 깊은 숨을 내쉬며 책상 위에 사진 한 장을 내려놨어요. 빛바랜 사진 속에는 어린아이를 품에 안고 미소 짓는 젊은 시절의 자신이 있었어요. 이게 마지막으로 함께 찍은 사진이었지. 그날 이후 사진 속 아이는 사라졌고 그를 부르던 작은 목소리도 들리지 않게 되었어요. 20년이 지나도록 그는 단 하루도 그 아이를 잊지 않았어요.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희미해지는 얼굴이 두려웠어요. 그리고 오늘 그와 닮은 청년이 자신의 앞에 나타났어요. 도연은 손끝으로 사진을 쓸어내리며 작게 중얼거렸어요. 내가 정말 내 아들이 맞다면. 그 말 끝이 채 맺히기도 전에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걸어 나갔어요. 이제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어요. 확인해야만 했어요. 진우는 집으로 돌아왔지만 머릿속이 너무 복잡했어요. 소파에 멍하니 앉아 창밖을 바라보면서도 계속해서 사장님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왜 자꾸 익숙한 느낌이 드는 거지? 도연의 흔들리던 눈빛, 그리고 오늘 들었던 혼잣말. 진우야. 그 목소리가 가슴 한쪽을 강하게 울리고 있었어요. 그때 책상 위에서 빛바랜 서류 하나가 눈에 들어왔어요. 몇 년 전 보육원에서 나올 때 원장이 건네준 자료였어요. 내가 혹시라도 가족을 찾고 싶어질까봐 보관해뒀단다. 진우는 손을 뻗어 조심스럽게 서류를 펼쳤어요. 거기엔 오래된 사진 한 장이 함께 들어 있었어요. 사진 속에는 젊은 남자가 한 아이를 안고 있었어요. 그리고 진우는 숨을 멈췄어요. 그 남자의 얼굴이
사장님과 너무도 닮아 있었어요. 진우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서류를 자세히 살펴보았어요. 강진우, 입양 전 본명 강서준. 그 밑에는 보호자로 기재된 이름이 있었어요. 강도현. 진우의 눈이 크게 흔들렸어요. 입술이 바짝 말라갔어요. 이게 대체 무슨... 그는 급히 핸드폰을 들어 인터넷을 검색했어요. 강도현 대표라고 검색하자 회사 공식 홈페이지에 대표 이력과 함께 옛날 사진이 나왔어요. 그리고 그 사진 속 인물이 자신이 갖고 있던 사진 속 남자와 같았어요. 순간 숨이 턱 막혔어요. 믿을 수 없었어요. 그렇지만 자신의 손안에 쥐어진 이 모든 사실들이 부정할 수 없는 진실을 말해주고 있었어요. 사장님이 내 아버지였어요? 진우는 핸드폰을 쥔 손을 힘없이 내려놓았어요. 머릿속이 새하얘졌어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단 한 번도 찾으려 하지 않았던 가족. 그 가족이 이제야 눈앞에 나타난 거였어요. 하지만 이제 와서 정말 그를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진우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사진과 서류를 몇 번이나 다시 확인했어요. 하지만 아무리 봐도 변하지 않는 사실이 있었어요. 강도현. 그가 바로 자신의 아버지였어요.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어요. 진우는 거울을 바라봤어요. 정말 맞는 걸까? 머릿속은 아직도 복잡했지만 이대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을 거란 걸 알았어요. 결국 그는 결심했어요. 직접 사장님을 만나야 한다고. 그렇게 출근 시간이 되자마자 진우는 회사를 향했어요. 하지만 막상 사장실 앞에 서자 발이 쉽게 떨어지지 않았어요. 안에서 들려오는 목소리. 대표님, 오늘 일정은... 비서와 대화를 나누는 사장님의 목소리. 그 익숙한 목소리를 듣자 가슴이 세차게 뛰었어요. 손을 주먹 쥐었다 폈다. 심호흡을 몇 번이나 했어요. 그리고 결국 노크를 했어요. 들어오세요. 진우는 천천히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사장님은 책상에 앉아 서류를 보고 있었어요. 무슨 일인가요? 강진우 씨? 진우는 조용히 문을 닫고 잠시 머뭇거리다 책상 앞으로 걸어갔어요. 그리고 천천히 주머니에서 사진 한 장을 꺼내어 책상 위에 올려놨어요. 강도현이 서류에서 눈을 떼고 사진을 바라봤어요. 순간 그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사진을 집어든 강도현. 숨을 들이마시며 천천히 사진을 바라봤어요. 그의 눈동자가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진우는 그 모습을 놓치지 않았어요. 사장님 아니, 대표님, 이 사진 아세요? 도연은 손끝에 힘을 줬어요. 그리고 눈을 감았다 떴어요. 어디서 난 겁니까? 진우는 잠시 숨을 삼켰어요. 제가 어릴 때부터 가지고 있던 거예요. 제 유일한 가족의 흔적이었어요. 강도연의 손이 사진을 더 세게 움켜쥐었어요. 마치 그 순간을 피하고 싶은 듯한 표정이었어요. 진우는 결심한 듯 한 걸음 다가섰어요. 대표님, 저를 보면서 처음부터 느낀 게 있었죠? 도연은 입을 열지 못했어요. 처음 봤을 때부터 저를 아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리고 이 사진이 그 이유라면... 진우는 말을 멈추고 도연의 눈을 마주 봤어요. 저는 정말 당신의 아들인가요? 순간 사무실이 숨막힐 듯 조용해졌어요. 강도연은 더 이상 피할 수 없었어요. 그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그리고 입을 떼는 순간 목소리가 떨리고 말았어요. 그래. 진우의 눈이 흔들렸어요. 내가 내 아들이야. 그 순간 진우의 머릿속이 새하얘졌어요. 수십 년 동안 알지 못했던 진실이 이제야 밝혀진 거였어요. 강도연의 입에서 나온 단 한마디. 내가 내 아들이야. 그 말이 사무실을 가득 채웠어요. 진우는 멍하니 서 있었어요. 몇 번을 되새겨도 믿기지 않았어요. 제가 진짜... 말을 잇기도 어려웠어요. 가슴이 터질 듯 뛰었어요. 도연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는 몇 번이나 입을 열려고 했지만 제대로 말을 할 수 없었어요. 진우는 깊은 숨을 내쉬며 입을 열었어요. 그럼 왜 저를 두고 떠나셨어요? 도연의 눈동자가 흔들렸어요. 그는 사진을 꼭 쥔 채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게 어떤 변명도 떠오르지 않았어요. 어떤 이유를 말한들
진우의 상처를 덜어줄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냥 내가 너무 어리석었어. 진우는 눈을 질끈 감았다가 다시 떴어요. 어리석었다고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동안 살아오면서 쌓인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저는요, 아버지 얼굴도 모른 채 자랐어요. 어릴 때부터 계속 궁금했어요. 우리 부모님은 누구였을까? 왜 저를 두고 떠났을까? 도연은 진우의 말을 가만히 듣고 있었어요. 근데 찾아보지도 않으셨어요? 왜 이제 와서야 저를 아셨던 거예요? 진우의 목소리는 흔들렸어요. 도연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어요. 나도 너를 찾고 싶었어. 하지만 돌아갈 용기가 없었어. 그는 손을 꽉 쥐며 힘겹게 말을 이어갔어요. 내가 나 없이도 잘 살고 있을까봐. 혹시라도 내 존재가 너한테 짐이 될까봐. 진우는 숨을 몰아 쉬었어요. 감정이 폭발하기 직전이었어요. 짐이라뇨. 저는 한참을 말없이 서 있던 진우는 작은 목소리로 덧붙였어요. 전 항상 찾고 있었어요. 도연의 얼굴이 무너지는 듯했어요. 눈가가 붉어졌어요. 그랬구나. 진우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눈물을 참으려 했지만 결국 참지 못하고 고개를 떨궜어요. 도연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천천히 다가와 손을 뻗었어요. 진우야. 진우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손을 떨며 도연을 바라봤어요. 그 눈빛 속에는 분노도 슬픔도 그리고 오랜 기다림이 담겨 있었어요. 도연은 조심스럽게 진우의 어깨를 감쌌어요. 진우는 처음엔 움찔했어요. 하지만 도연의 손이 따뜻했어요. 진우는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정말 믿어도 되나요? 도연은 단단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절대 널 혼자 두지 않을 거야. 진우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어릴 때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던 말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라도 들을 수 있어서 그래도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하실 건데요? 도연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너랑 천천히 다시 알아가고 싶어. 진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아직도 믿기 어려웠어요. 저도 그렇게 하고 싶어요. 하지만 너무 많은 시간이 지나버려서. 도연은 미소를 지으며 진우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괜찮아. 시간이 많잖아. 진우는 그 말에 피식 웃었어요. 그 웃음 속엔 아직 어색함이 있었지만 분명한 건 두 사람의 시간이 이제 막 다시 시작됐다는 거였어요. 강도현과 진우는 사무실을 나와 조용한 카페로 향했어요. 서로 말없이 걷고 있었어요. 어색한 침묵이 흘렀지만 그 속엔 수많은 감정이 교차하고 있었어요. 진우는 카페 문을 열며 작게 중얼거렸어요. 어릴 때 이런 카페에 와본 적이 없어요. 도연은 그 말을 듣고 발걸음을 멈췄어요. 그래? 어릴 때 어떤 걸 좋아했는데? 진우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그러다 조용히 웃으며 대답했어요. 길거리 붕어빵이요. 겨울이면 엄마랑 아빠가 사주던 거였는데 그 기억이 희미해요. 도연은 그 말을 듣고 미소를 지었어요. 그럼 붕어빵부터 사러 갈까? 진우는 놀란 듯 도연을 바라봤어요. 그 눈빛엔 정말요? 라는 질문이 담겨 있었어요. 도연은 가볍게 웃으며 진우의 어깨를 툭 쳤어요. 붕어빵이든 뭐든 이제 같이 해보자. 진우는 순간 울컥했어요. 자신을 위해 무언가를 해주겠다는 말. 그게 너무 낯설었어요. 하지만 기분이 나쁘진 않았어요. 네. 그 짧은 대답 속에 조금은 따뜻해진 감정이 묻어 있었어요. 붕어빵 가게 앞 작은 포장마차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도연은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 붕어빵 2개를 샀어요. 그리고 하나를 진우에게 건넸어요. 받아. 진우는 어색하게 붕어빵을 받아들었어요. 손끝에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어요. 한 입 베어 물자 달콤한 팥이 입안에 퍼졌어요. 순간 어릴 적 기억이 스쳐 지나갔어요. 진우는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이상하네요. 뭐가? 이 맛이 낯설지 않아요. 도연은 미소를 지었어요. 내가 어릴 때 좋아했던 맛일지도 모르지. 진우는 한참 동안 붕어빵을 바라봤어요. 그러다 다시 한 입 크게 베어 물었어요. 눈앞에서 도연도 똑같이 붕어빵을 한 입 베어 물었어요.
진우는 그 모습을 보며 피식 웃었어요. 도연은 그 미소를 놓치지 않았어요. 그는 진우의 머리를 가볍게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이제부터라도 우리 천천히 해보자. 진우는 손에 쥔 붕어빵을 꼭 쥐었어요. 차가운 밤 공기 속에서도 손끝에서 전해지는 온기는 따뜻했어요. 이제서야 진짜 가족이라는 느낌이 들었어요.